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입니다. 세 가지 주제로 논평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손바닥 왕자, 은폐할 수 없는 증거 아닙니까? 특검은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이 2022년 1월 5일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할 때 1억 원은 5천만 원씩 두 상자로 나뉘어 비단에 쌓여 있었고 그중 한 상자에서 자수로 새겨진 왕자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윤 본부장의 배우자인 재정국장 이 씨가 두 상자의 사진을 찍어 놓은 것입니다. 이 사진은 국민의 기억 속 한 장면을 소환합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토론회에 왕자를 손바닥에 새기고 등장했던 윤석열의 모습입니다. 당시 미신으로 치부되었던 그 부적 같은 글자는 은밀한 자금 거래의 표식으로 이어집니다. 범죄자는 흔적을 남긴다더니 손바닥에 새겨진 왕자가 진실을 밝히는 증거로 돌아왔습니다. 윤 본부장은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것이 대선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돈의 성격과 거래의 목적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명백한 증거와 증언이 가리키는 바가 또렷한데 권 의원은 여전히 금품 사실을 부인하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합니다. 그러나 왕자의 흔적은 지워질 수 없습니다. 의혹의 실타래를 풀지 않는 한 헌정질서 유린에 대한 국민적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왕자가 새겨진 현금 상자 포함 출처가 확인된 이상 종착지도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권성동 의원은 이제라도 왕자가 새겨진 현금 상자 등에 얽힌 진실을 낱낱이 고백하고 법의 심판대 위에 스스로 올라야 합니다. 그것만이 역사 앞에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는 길입니다. 네, 두 번째는 대왕고래는 대광고래였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한국석유공사가 대왕고래 프로젝트 첫 탐사 시추를 통해 획득한 시료를 정밀 분석한 결과 경제성이 있는 수준의 가스 회수 불가능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6월 당시 윤석열이 삼성전자 시가총액 5배라며 국민들을 들뜨게 했던 사업이 대왕고래가 아니라 국민 우려대로 대광고래가 된 것 아닙니까? 애초부터 실체가 불분명했던 신기루는 헛된 희망을 낳았고 그 좌절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었습니다. 총선 패배 후 국면 전환을 위해 성급하게 띄운 정치적 이벤트가 결국은 국민 혈세를 허공에 흩뿌린 희망 고문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성공 가능성이 지극히 낮은 시추공에 개당 1천억에 달하는 천문학적 비용을 쏟아붓겠다는 발상은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것입니까? 더욱이 글로벌 자원개발 기업 우드사이드가 이미 철수한 사업을 실체불명의 유령회사 액트지오와 손잡고 무리하게 추진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무능한 정권의 무모한 도전과 무책임한 국정운영이 빚어낸 비극입니다.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일종의 도박이자 국민을 향한 기만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를 통해 혈세 낭비의 전모를 명명백백히 규명할 것입니다. 세 번째 브리핑은 권익위가 아니라 권력 남용위입니까?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국민권익위원회가 오히려 국민의 권익을 짓밟고 권력 남용의 온상으로 전락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정하고 청렴해야 할 권익위의 위원장이 업무 시간에 직원에게 마사지를 시켰다고 합니다. 이는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자 공직사회의 기본 윤리를 저버린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에서 국민을 위해 헌신해야 할 공무원에게 지극히 사적인 노동을 강요한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유철한 위원장의 자녀가
공적 재산인 관사에 건조하며 주거비 절감 혜택을 누린 사실은 아빠 찬스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주거 불안으로 고통받는 현실에서 특권층 자녀에게 주어진 이러한 특혜는 불공정 사회의 민낯을 보여줍니다. 이미 권익위는 인사비리 의혹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유 위원장은 사태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자리를 지키며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조차 저버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각적인 감사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유철원 위원장을 비롯한 책임자들에게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